수능을 향한 생명과학2 시기별 학습의 로직. 4월 첫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요 3개를 기준으로 스케줄 잡아서 학습해도 충분하다. 첫 번째 사이클은 12월부터 2월 겨우 내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시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개념 정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크게 3단원에서 1단원, 2단원, 3단원 중에 2단원, 3단원이 좀 어려워. 2단원 생명공학, 유전자와 생명공학, 3단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같은 집단 유전의 수학 문제,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2단원, 3단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히려 수능 8문항이 나오는 1단원 세포와 물질대사, 2단원에서 한 문항도 틀리지 않도록 친근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사실 1단원은 처음에 펼치기 때문에, 자, 공부하자 1단원, 공부하자 1단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생명과학2를 선택한 친구들은 1단원에서 틀리질 않더라, 이 얘기지. 그래서 별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세포과 광합성 단원은 용어의 생소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학습량이 처음에 많으니까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반복 통해서 완벽한 암기를 해둬야 되고, 그리고 이 겨울에 또 1단원에서 고난도 내용인 현미경의 배율에 따른 저반 대물 마이크로미터와의 관계라든가 TC의 회로와 켈빈 회로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이후로 여름방학 때나 이럴 때 집중할 고난도 추론 문제, 추론 유형인 2단원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 1단원은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2단원은 어려운 단원이니까, 문제가 어려운 단원이니까 2단원의 그 유전자와 생명공학의 전체 개념을 큰 그림으로 일단 이해해 둬야 되고,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복제의 순서, 뭐 전사라든가 번역, 해석 능력, 그 다음에 생명공학의 PCR 정도, 이론들을 익혀놔도 충분하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됩니다. 겨울방학의 3단원. 3단원은 외울 건 정해져 있어요. 3단원의 3역 6개의 생물 다양성은 전체적으로 각 개의 특징하고 큰 특징적 차이점만 익혀둬도 충분하죠. 한 번쯤 겨울방학 때 익혀만 둬도, 그치, 데자뷰가 생기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는다. 자,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 해야 될 또 하나의 목표!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대한 기초 개념, 요거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정도, 이런 학습을 우선적으로 해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래야지 3월달 이후에 고난도 분석을 통해서 실력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6월 이후 여름방학 때 쉽게, 손쉽게 문제풀이를 해나갈 수 있게끔 실력을 쌓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겨울방학은 1단원을 잡아라. 그리고 2단원, 3단원은 원리에 따른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쭉 훑어라.
자, 구체적으로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최상위권은 개념과 더불어서 수능 특강의 3점 테스트, 뭐 작년에 수능 특강도 봐도 되고 뭐 수능 완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병행해서 학습해도 무방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기출문제 있죠? 2, 3년 정도의 기출문제. 이때 기출문제는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겨울방학 때 내가 최상위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생명과학2를 한 번 이상은 했고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은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한 번 돌렸고, 아무래도 생명과학2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화학적 변화에 집중하면서 일단원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주요 개념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사이클, 이 사이클 3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3월부터 7월까지죠. 자, 1학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4월 첫 모의고사를 초점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게 성적이 나오더라 이거야. 아, 그럼 내가 얼마큼 공부했고 얼마큼 공부하지 않았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1학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개념을 심화시켜서 공부하시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죠. 특히 4월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딱 드러날 거 아니야. 1단원의 TCA 회로하고 켈빈 회로의 신유형하고 순서를 좀 변형시키는 것들, 여기 좀 나와요. 이게 고난도야. 그 다음에 억제 물질을 처리했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신유형과 고난도 응용 문제가 꾸준히 출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변형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그리고 시간 단축에 힘을 써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학기 때 2단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단원 샤가프의 법칙 잡아볼까? 샤가프의 법칙이 고난도 수십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이 샤가프의 법칙이 또 단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DNA 복제 과정이라든가 또는 PCR 내용에서도 통합돼서 응용되고 서프라이즈, 그러한 것들을 수치를 대입하면서 빠른 속도로 푸는 방법, 특히나 미지수 x나 y를 만들어서 수식을 작성하는 연습까지 해야 하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죠. 2단원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반보존적 복제 과정. 14N 배지, 15N 배지, 이런 배지를 교체하면서 5세대까지, G5까지 계속해서 수식을 넣어보고 이걸 연습해야 하는 시기죠. 어때? 재밌겠지? G5까지야. 명심하세요. 그 다음 2단원, 계속해서 2단원에 DNA 복제 과정하고 전사 번역 과정. 이때 심지어는 코돈표를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걸 굳이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만 확보하면 되죠. 다시 얘기하면 친숙함 키워서 좀 친근감 있게 쉽게 풀 수 있으려면 일단 문제 훈련에 좀 양을 늘려서 연습 없는 결과 있을까? 수학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연습하자! 그리고 2단원에서 계속해서 생명공학도 중요하잖아. 여기 유전자 제조합 파트 원리 따져서 따지는 거 중요하지. 그리고 PCR 과정 여기도 중요하지. PCR은 뭐 고난이도 문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니까 기출문제 아주 좋아. 기출문제하고 그다음에 EBS 연계교재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시간 단축에 힘써 주어라. Please. Are you okay? 이 3단원에서는 개통소의 염기, 서열, 형태 이런 자료를 분류 과정에서 특징을 잡고 개통소를 직접 그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개통수가 의외로 까다로운 게 나올 수 있어. 이 까다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거야. 그래서 역시 직접 그려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다. 또 하나 3단원에서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의 문제는 빈도를 통한 집단의 개체 수, 교배를 통한 확률 등등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와. 이런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각각의 케이스별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문제는 수학으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수학 잘하는 방법 뭐야? 개념만 알고 있으면 수학 풀리나? 아니지.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 이 문제는 수학이나 다를 바 없는 3단원 1학기 때 많은 문제를 풀어두자. 자, 그러면 최상위권은 어떻게 해야 돼? 1학기 때? 최상위권이라 하면 이제 다 맞거나 하나 틀려. 전단원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해. 만약에 하나를 틀렸다. 그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죠. 따라서 시간 단축이 또 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친구들 네! 만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이런 친구들은 아직도 여유 있어. 괜찮아. 조급해하지 마. 부딪히면 돼. 자, 어떻게 하면 돼? 이 단원은 문제 풀면서 분석해.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풀면서 분석하고 또 풀면서 분석하고 EBS 교재, 3점 테스트, 그죠? 그 다음에 지출 문제, 이걸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자, 우리의 목표는 11월이다 라는 거 명심하면서 조급해하지 말자. 3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여름방학. 자, 짧지만 이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온전히 수능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시기. 수능 공부라 함은 이제 생명과학 2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충분히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1학기 내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고 나는 이걸 공부할 거야, 이거 반드시 해둬야지 했던 부분들을 여름방학 때 실컷 해보자. 실컷 모의고사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에 들어가고 27분을 딱 잡아놓고 그 안에 다 풀 수 있게 매주 최소 2회 수능의 패턴에 적응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27분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점점 줄여야 돼. 킬러 문항을 제외한 15문항 같은 경우는 15분, 20분도 길어. 15분 이내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자. 물론 해결만 하면 뭐야? 틀리면 안 되잖아. 맞춰야지. 15분 내로 전부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 짧은 여름이지만 자신에게 가장 취약한 단원을 잡으면 딱 9월 달에 등급이 올라갈 수 있지. 그런 단원이 분명히 있어. 딱 몇 문제야, 몇 문제. 2문제 내지 3문제라고. 그런 2문제 내지 3문제의 그 킬러 단원을 공략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여름 방학이라는 거지. 사 사이클. 네 번째 사이클은 여름방학 이후 9월부터 10월, 일명 파이널. 자, 비연계 3점 문항을 노려라. 자, 이제 어떠한 고난도 문제가 3점으로 나올까? 그게 이제 9월 평가원까지 딱 치른 입장에서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평가원 기출문제, 교육청 기출문제를 반복을 통해서 전단에 대한 실전 학습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3, 4번 풀면 많이 풀었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5, 6번, 7, 8번 풀면 풀수록 실력이 상승하고 문제를 보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와 더불어 바쁘지만 그와 더불어
이제는 매주 25분 시간 타임으로 모의고사를, 실전 모의고사를 2회 이상 실전 훈련을 해줘야 돼. 킬러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라든가 전체 점수에 대한 변동폭, 즉 단원별로 내가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았는가를 스스로 체크하면서 학습해 나가야 된다. 더군다나 고난이도 추론형 문항에 대한 문제, 상당히 지문이 깁니다. 유전자의 발현 조절, 특히 전사인자, 이건 거의 비문학 수준이야. 비문학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도 추론 문항에 대한 문제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여름방학 이후다.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올해의 6월, 9월 이게 기출문제가 되죠. 그지? 그리고 나서 최근 2, 3년치의 6월, 9월 수능 문제를 딱 비교해서 어떻게 문제가 진화되고 있고 이런 패턴으로 가면 올해 수능에 무엇이 나올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여러분들 머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파이널 때는 상위권은 킬러 문항인 현미경 배율 조절이라든가 효소와 그래프, TC의 회로라든가 켈빈 회로 이런 거 한번 점검하시고, 일단 반보전적 복제 과정, 그다음에 전사 번역, 뭐 늘 똑같은 단원들입니다. 여러분들 킬러 문항이 나올 수 있는 늘 똑같은 단원들. 그 다음에 추가하면은 전사인자, 유전자의 발현 조절, 저땅 오페론 있죠? 저땅 오페론 유전자의 발현 조절, 전사인자와 유전자 발현 조절. 이것도 상위권에서는 반드시 좀 챙겨둬야 되는 내용이고, 생명과학 기술, PCR이라든가 염기서열 분석, 그다음에 개통수,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문제 연습을 해둬야 되겠고, 중위권부터 이제 상위권 도약하는 친구들은 결국 세뇌 문항이니까 세뇌 문제에서 4문제를 잡아야 되는 거야. 요거 잡기 전에 먼저 16문항에서 17문항은 절대 틀려서는 안 돼. 나머지 킬러 문항에서 요거 시간 단축해가지고 거의 틀리지 않도록 나머지 문제 4문항에서 2문항에서 3문항 맞춘다. 요러면 여러분들은 대박이 되는 거죠. 마지막 5 사이클, 5번째 사이클 11월 최종 파이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데, 물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제는 나무를 바라보던 여러분들의 관점이 이제 숲을 바라봐야 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즉, 전체적인 단원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 통합적인 관련성을 찾아서 내용을 쫙 정리해가는 거야. 단원별 제목을 대제목부터 소제목으로 읽어가면서 개념을, 흐름을 정리하는 거고, 또는 직접 써가는 것도 괜찮아. 제목 위주로 해서 써가고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가면 이제 지역적인 부분까지 정리가 되고, 또 하나 용어 정리를 꼭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총 정리를 하되 이런 방법으로 하면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고,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간혹 다 맞춘 다음에 1단원 기본 문제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절대 없도록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까지도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개념의 마인드맵을 만들면서 전범위 학습하면은 마지막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가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될 터이고, 수능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문제에 제압당하지 말고 문제를 제압하라.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뇌세포를 두려워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뇌세포는 반드시 모든 문항들을 다 해결해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